세 번째 과목입니다. 이 세 번째 과목은 바로 기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우리 1과목에요. 산업안전관리론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과목에서도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을 했는데 어려운 점 또는 생소한 용어가 많았던 과목이 바로 두 번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떠냐?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1과목, 2과목은 일반적인 안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은 뭐 어문계열, 인문계열 또는 공학계열 관계없이 다 보편적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이 세 번째 과목부터는 뭐냐고, 이 세 번째 과목이 기계잖아요. 기계. 그 진짜 이것은 공학적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야기하면 저보다 위에 좀 선배분들은 옛날 대학을 갈 때, 공대를 갈 때 학원이 많았어요. 학원과입니다. 학원과. 근데 제가 갈 때는 이제 물론 건축, 토목, 뭐 전기 많았지만 사실은 기계가 많았어요. 기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중심은 뭐냐 그러면 기계가 공학에서는 중심이죠. 그러나 기계가 중심이라는 것은 전기가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전기를 위한 것이 화학이 없으면 전기를 또 생산을 못 하잖아요. 물론 자연을 이용한 요새는 많은 쉽게 말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전기가 있죠. 태양열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또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만 역시 그 가운데 우리가 기계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떠냐? 실제 시험 자체도요.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은 문제가 많은데도 기계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지 1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답이 똑똑 떨어졌고 또 출제하시는 분들도 기계 분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어느 정도 문제 수도 많지만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 과목 어떻게 다른 것도 제가 100점이라 그랬지만 기계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20개 중에 바로 20개 한 개 5점이니까 100점이잖아요. 100점 중에 100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출제 기준을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출제 기준을 이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딱 여기까지 할까요? 이쁘게. 출제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 보면 기계의 안전 개념이잖아요. 기계의 안전 개념. 두 번째 장이 공작 기계 안전. 세 번째가 프레스 및 전단기 안전입니다. 네 번째가 기타 산업용 기계이고 다섯 번째가 운반기계 및 양중기예요. 여섯 번째가 설비 진단인데 실제 이 설비 진단 파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사에는 출제가 되는데 산업기사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도 사실은 앞에서 다 한 내용이고 보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6개 장이 되어 있는데 이 6개 장은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부터 적용하냐고 보죠. 여기 보면 정말 정보가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출제 기준 및 비중해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하냐 그러면 기사는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 그럼 뭐야 2년만 하겠대요. 그러면 2024년부터는 뭐가 모든 것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산업기사일 때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3년을 적용하는데 바로 우리는 벌써 지금 현재가 2022년이잖아. 그럼 2022년에 맞게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NCS 기준에 의해서 2022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다 그랬는데 그럼 이 6개 단어를 한번 보자고. 특히 보면 기계 안전 개념이에요. 이 파트 1장이잖아요. 여기는 20%라고 하면 어떻게 4문제 정도가 출제인데 정말 4문제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이 나쁘면 3문제 나올 수 있고 또 기분이 좋으면 6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통상적인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기계예요. 우리 공작기계의 안전은 약 25% 통상 어떻게 한 5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프레스 및 전단기는 3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4문제 아니면 또 2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항상 통상적인 것은 3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산업용 기계가 정말 공작기계도 아니고 프레스 전단기도 아니고 그 외의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기타 산업용 기계. 여기도 한 5문제 나와. 그 다음에 운반기계 및 양중입니다. 여기는 10%라고 했지만은 실제 여기는 어떻게
건설 안전 기술 과목에서도 다수가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파트를 상당히 제가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겁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설비 진단에서도 몇 퍼센트 한 문제 또는 그러면 야 산업기사에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나 여기 꼭 설비 진단이라 그래서 산업기사에 안 나오는 거야. 출제 기준상은 빠져있지만 역시 여기도 우리는 파괴검사냐 비파괴검사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기계는 하는데 반드시 기사에는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몇 문제가 나온다? 20문제입니다. 20문제. 그래서 20문제에서 여기에서 비중은 통상적인 건 제가 4문제, 여기 같으면 5문제 이렇게 했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적용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CBT와 또는 기사는 2022년 3회부터 적용된다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역시 요놈도 연록하고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CBT에 맞게 제가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가봐야 될 거야. 기계 안전 개념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강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계 안전 개념에요. 중점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에 의한 재해는 오늘날 현저히 감소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전체 재해의 약 3분의 1을 아직 기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계는 대형화, 고속화, 또 자동화 또는 4차 산업의 경향에 따라 사망재해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것을 중대재해라고 했습니다.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것도 중대재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나오는 걸 중대재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의 위험성과 특징은요, 상당 부분이 인간의 감각, 오감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면 기계재해의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금속의 절단, 절산, 또 목재 가공 등 다양한 기계의 종류가 많으며 안전대책도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여러 가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바로 아래에 4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째, 기계가 위험하면요, 그 위험에 대한 안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계에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구조적인 안전과 네 번째, 기능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요, 1장에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장만 완벽하게 정리하셔도 우리 기계에 몇 문제가 시험 출제되느냐 알아둘 게 있어요. 모든 과목은 20문제가 출제되죠. 한 개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20문제 10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인데 반드시 8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8개 미만이 되면 8개는 40점이에요. 7개는 35점이에요. 그래서 7개 맞히면 안 돼. 반드시 8개 이상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여기서도 역시 8개를 맞춰야 돼요. 또 합해서 6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은 기사 같은 경우 6과목이나 몇 개? 6과목이니까 120문제예요. 그럼 몇 개 맞춰야 되냐? 72개를 맞춰야 되고요. 산업기사는 100문제니까 몇 문제? 60문제를 맞추면 안전한 합격이 됩니다. 물론 저의 강의는 안전한 합격을 넘어 100점 만점에 100점 강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항상 개념, 기본을 잘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이라는 것은요,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구별하는 것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계 위험의 안전 조건을 가기 전에 중점 학습 내용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중점 학습 내용에요, 표 하나 본질적인 안전 구조를 하나 갖다 놨어요. 본질이라는 것은요, 원래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한 것이 본질 안전 구조입니다. 본질 안전 구조는 첫째, 안전 기능이 기계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표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총을 쏜다 그래도
저는 철판으로 배를 들고 있다면 총알이 막 튀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만 기계 내부에 기계의 내장이 되어 있다. 안전기능.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기능을 반영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사고 안 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기계의 내장. 이거 아주 우리는 본질적인 안전 방법의 첫 번째 좋은 방법. 둘째, 풀 프루프의 기능을 가질 거. 우리 인간공학에서 다뤘어요. 풀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프루프는 뭐예요? 방지. 바보가 작업을 해도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장치, 시건장치, 격리, 예를 덮개를 씌우나 우리 어떤 기계가 위험한 기계가 있어요. 완전히 방어구를 덮어놔. 그럼 내가 가서 부딪혀도 괜찮아요. 이런 방법이 풀프루프 기능인데요. 특히 풀프루프 기능은 지금은 우리 카메라가 어떻습니까? 필름 넣는 카메라도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에 필름을 안 넣으니까 문제가 없고 옛날에는 셔터를 눌려도 끼어지지 않으면 필름도 버리지 않고 사진도 나오지 않고 이런 바로 대표적인 게 풀프루프인데 이 풀프루프는 인간적인 방법 꼭 기억하고요. 페일 세이프는 우리 제가 시험에 나온다 용어 정리도 했어요.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2중 또는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가하는 걸 페일 세이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하지만 이거는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기계적인. 이거는 대표적인 뭐다? 기능적인 안전 대책하면 답이 뭐야? 페일 세이프예요. 이거는 고장이 발생해도 사고나 재해로 발전하지 않는 구조. 이걸 가지고 병렬 구조 또는 대기 구조. 그래서 우리는 했잖아. 인간공학에서.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지금 병렬 구조예요. 이놈이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병렬 구조 또는 뭐다? 페일 세이프 구조라고 수없이 강조했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 그럼 다음 기계의 본질적인 안전 구조가 아닌 것은 그러면 바로 안전기능이 기계 내에 내장되어 있을 거, 풀프루프 기능일 거, 페일 세이프 기능일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본적인 안전 대책 방법, 본질적인 안전 대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기계가 왜 위험하냐? 위험. 우리 안전하는 목적은요, 위험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안전이 뭐냐 하면, 안전은 뭐냐 하면,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제가 첫 강의 때 시작해요. 우리 안전이 뭐냐? 바로 안전은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여기 어떻게 갈로 속으로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계가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기계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가로로 계속 운동하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내가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계는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특히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작업점이라 그러면 저 손을 넣으면 어떻게? 꽝 찍으면 손이 어떻게? 잘리는 절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세 번째로요,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A와 B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끼임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간의 각도가 있으니까 접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은요, 고장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란 말에서 영원히 고장 나지 않는 건 없죠. 우리 했어요. 기계의 고장 유형은 바로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또는 마모 고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욕조 곡선을 한번 그려봤다. 초기 고장은 감소형이에요. 우발 고장은 일정형이에요. 마모 고장은 어떻게?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증가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계는 위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위험해요. 우리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이런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관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한쪽 방향으로 가면 막으면 되는데 이거는 왕복 하니까 부딪혀져. 그러니까 기계가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운동 및 동작에 의한 위험의 분류는요, 회전하는 동작,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작이 있을 수 있고 행축 동작 또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사람과 사람 또는 물건과 물건 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동, 바이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위험점이 올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레이아웃 3단계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도 자주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기계 설비 레이아웃 3단계를 쓰셔 가면 1단계 잘 봐야 돼요. 왜 1단계가 지역 배치냐? 우리도 어디에 도시 건설한다 그러면 어떻게? 야, 서울에 할 건가, 청주에 할 건가, 인천에 할 건가 다 살펴보고 이걸 가지고 지역 배치를. 지역 했으면 건물은 야, 여기 같으면 서울 같으면 12층만 져라. 15층 뭐 이런 건물 배치라고 마지막에 기계 배치.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공장이 지어졌으니까 기계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배치, 지역 배치인데 반드시 이거는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 물 흘러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레이아웃에도 했잖아.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하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의 3단계 반드시 첫째 지역 배치. 둘째 건물 배치, 셋째 뭐라고? 기계 배치. 시험에 출제돼. 어디에서도. 실기에도 출제된다고. 필기에는 꼭 기억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그래요. 드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는 교재에 좌측과 우측에 만드는 이것은 모든 내용, 법의 내용을 우리 본문에 못 넣으니까 책의 공간을 살려서 좌우측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에 1과목, 3과목, 6과목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산업기사 5과목에 그만큼 나오는데 작업장의 출입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다가 공사하는 데 보면서 작업장의 출입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 첫째,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 해놓고 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뭐 갖다 설치할 땐 다음과 같의 사항을 준서 뭐냐? 사업정후에요. 비상구를 설치할 때는 바로 여기 비상구는 제외한다. 작업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구. 출입구는 뭐야? 문이라 그랬죠. 제가 창호라고 해서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 개가 다니는 걸 문이라 안 그래요. 반드시 사람 다니.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고 알아놔야 돼요. 문은 사람이 다니는 거 문이라고. 창이라는 것은 바람이 다니거나 바람이 다닌다는 좀 바람이 오고 공기가 하는 걸 창이라고 합니다. 문이에요. 문이에요. 첫째, 출입구의 위치 및 수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둘째,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거건데 우리 여기 스튜디오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PD가요. 두 손으로 잡아당겨도 안 돼요. 그럼 또 왜 이래 만들어놨을까? 너무 약하게 하면 밖에 소리가 안에 소리가 들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그럼 어쨌든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닫을 수 있어야 된다. 셋째, 주목적이 하역운반 기계용은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넷째, 하역운반용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는 접촉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갖춰야 됩니다. 5번 기억해야 됩니다. 출제됩니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 여기 알아둘 거 있어요.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 안전한 통행을 위해 그 사이는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되나 그림으로 해놨어요. 바로 출입구에는 얼마, 계단과 얼마? 1.2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바로 1.2m. 계단과 출입구 사이 얼마? 1.2m 이상 더. 이것이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계에 우리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기계의 정의를 한번 해봐요. 기계라는 놈은요. 운동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회전운동 했어요. 벌써 왕복운동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복운동, 그 다음에 미끄럼 운동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슬라이딩이라고 그래요. 미끄럼 운동 또는 회전과 미끄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 또는 진동 운동 등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험점의 분류는 6가지로 분류하는데 출제됩니다. 어떻게 출제되느냐? 첫째, 필기시험에 출제돼. 둘째, 실기에는 필답형에도 출제된다. 작업형에도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도.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첫째는 위험점이. 기계는요. 이런 위험점. 첫 번째 위험점 협착입니다. 협착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꽉 누르는 거죠. 그래서 협착점은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 왕복 운동. 이쪽에도 왕복, 이쪽에도 왕복, 왕복 운동하는 동작 또는 얘가 여기 그림 있는 거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한번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물건의 재료는 왕복 운동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얘는 위에는 왕복 운동을 해요. 이거 잘 안 보이면 요놈은 왕복 운동을 해요. 요놈은 왕복 운동을 하고 요놈은 어떻게 해? 고정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얘가 바로 어떻게 해? 얘는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래도 올라가죠. 얘가. 쉽게 말하면 이게 프레스 여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얘가 올라갈. 이런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사업장 기계 설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한 놈은 다시 여기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만 움직이는 게 움직여요. 얘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여기에서 물건이 있어요. 이걸 물건을 손으로 넣는다 하면 여기 어떻게 이사치에 형성되는 점을 우리는 협착점이라고 이렇게. 그럼 다시 얘기한다면 협착점은 왕복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하는 사이 형성되는 점을 협착점.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냐? 프레스, 그 다음에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밴딩기계, 굽힌기. 그럼 우리가 아직 프레스도 몰라요. 전단기도 몰라요. 성형기도 몰라요. 조형기도 사실 몰라.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가서 살 거니까. 우리는 3장에 가면 프레스 및 전단기가 나올 거고 2장에는 공작기계 안전이 나올 거고 4장은 기타 위험기계 할 겁니다. 염자이면 그러나 협착점이라는 것은 한 놈은 왕복하고 한 놈은 고정되어 있을 때 형성되는 점은 뭐다? 협착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 이 그림도 잘 알아놔야 되고 이렇게 이제 형성된다는 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이게 무슨 점이냐? 그건 바로 협착점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좀 더 하면 3번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끼임이에요. 끼임. 시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고정 부분과 하나는 고정돼서 하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쉽게 말하면 고정된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이 함께하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봐요. 얘는 실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돌아가고 여기를 말하는 이분이 여기 형성되어 있어. 이게 덮개 같은 게 이렇게 원래 형성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고 요 사이에 어떻게 내가 딱 해가 끼임점이 돼.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바로 실제 얘는 고정 움직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가 사실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고 이 그림 조금 잘못됐어. 얘는 바로 한 놈은 고정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 이런 형성이 생기는 거 가지고 우리는 끼임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연사학습도로가 덮개요. 이제 연사학습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2강에 가서 할 겁니다. 2강이 아니고 2장에 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 교반기의 날개, 돌아가는 거, 날개, 프레임에서 암과 요동 운동을 하는 기계 부분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끼임점. 그 다음 절단점이에요. 절단점 말 그대로 딱 잘려보는 건데요. 이 절단점은 바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토끼개 같은 게 절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절단점이나 커팅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칼질하는 거 있어. 우리 물을 쏠 때도 어떻게 해? 받쳐놓고 탁 하면 팔을 잘라야 되는데 내 손을 자르잖아. 이게 절단점 봐요. 고정 부분과 운동 부분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 얘는 다 고정돼 있잖아. 고정돼 있는데 얘가 뭐야? 운동하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 운동. 고정 부분과 운동하는 부분이 위험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요 부분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면 뭐가 회전하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 운동하는 기계의 부분 자체의 위험을 초래해야 되는 위험점이다. 다시 말해 이거는 밀링이라는 기계를 아직 몰라요. 밀링의 커터, 띠톱이라는 둥근 톱의 톱날, 벨트 이은 부분 등인데 실제 이거는요. 뭐냐고 원형 톱 기계예요. 사실은. 그러나 둥근 톱이라 그러기도 하고 원형 톱이라 그러기도 이런 데 형성되는 위험.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절단점은요. 밀링의 커터라고 하는데 사실 밀링의 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바이스라는 놈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고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 얘가 가서 탁 우리는 절단시키죠. 이런 점이 바로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네 번째로 물림점이다. 물림점은 간단해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는 물려 들어가는 위험성이죠. 이건 뭐냐 하면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롤러라 그러는 거야. 롤러라 그래.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얘가 일로 돌아가고 얘도 일로 돌아가니까 이 제품을 집어넣으면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물려가는 거죠. 이건 물림점이라고. 이거는 가래떡 만드는 것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철제 우리는 이렇게 금속 만들 때도 이런 형태의 물림점. 이거 대표적인 롤러기라고 합니다. 이때 위험점이 발생되는 조건은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롤러와 롤러의 물림, 기어와
기호의 물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물림점이라 이 그림이 되겠어요. 이것만 그림 또는 롤러보드 이거는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물려 들어가는 걸 우리는 물림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이요. 사실 접선 물림점 차이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어떻게 바로 맞닿지만 반드시 접선은요. 조금이라도 각이 있어야 돼. 얘는 일직선 같은 거 지금 이거는 벨트와 얘를 벨트라 그래요. 벨트 얘를 가지고 뭐냐면 풀리라 그래요. 벨트와 풀리는 특히 V벨트랑 똑같이 일직선은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V홈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리고 V홈이 형성되면 뭐가 있어? 각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접선 물림점이라 그럽니다. 접선 물림점은요.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 접선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맞닿아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A에서 B에서 어떻게 서로가 접선한다. 접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어주는 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벨트와 풀리가 대표적인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켓, 렉과 피니언. 렉은요. 사실 어떻게 큰 기어를 말이에요. 기어가 이랬으면 이거는 렉이가 되고 렉이도 있고 작은 기어를 가지고 우리는 피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6번째 회전 말림점이 회전하는 물체가 작업복이나 머리카락 등에 말려 들어갈 위험점이 존재. 이건 대표적인 회전하는 축이니 커플링이니 키나 고정구 회전하는 공구량 이거는 드릴 머신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선반에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보다 더 쉬운 것은 구멍 뚫을 때 우리가 구멍 뚫을 때 드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드릴 날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제 바이스라는 놈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그런 걸 가지고 대표적인 회전 말림점이네. 그러면 여기 우리 위험점이 물 6가지인데 아직도 잘 안 돼. 괜찮아. 왜? 전문적인 안전이니까 1파트에 1강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 점점 가면서 반복할 거예요. 왜? 1장에서 했던 위험점을 2장에서 가서도 할 거고 3장에서 4장에서 6장까지 계속 연결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면 되고 특히 위험점은요. 첫 번째 나온 협착점부터 마지막 회전 말림점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요.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일반적인 출입구에 했다면 이번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그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은 어떤 거냐? 역시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한 다음과 같고의 기준이 적합한 구조를 설치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힘들어요. 사업주가 이렇게 해야 돼. 첫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낄 위험이 있을 때는 2.5m 높이, 뒤에 나옵니다. 2.5m 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알아두는 건 간단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일 때 몇 메다까지는 비상정지 조치를 해야 되나? 그러면 몇 메다? 2.5m.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돼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비상시 여기서 지정되어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비상시 조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시 또는 비상시 이건 오타가 하나 났고요. 그 다음 동력으로 작동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력으로 작동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건데 방화문의 경우는 예외를 아니하고요. 여기 알아둘 것은 바로 2.5m라는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수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는 동력으로 작동된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는 제어 장치에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문은 자동문이라도 수동으로 열고 동력으로 개폐가 가능한 특히 우리 어떻게 지하철 타도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역시 법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점에 6가지를 했어요. 6가지. 위험의 5요소라 그랬어. 5요소. 위험의 5요소는요. 첫 번째 요소를 가지고 그림은 뒤에 함정이라 그래요. 함정 영어로 이러면 트랩이라고 트랩. 보이지 않으니까 함정을 해놨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요. 여기 이제 이래 됐다면 여기에다가 흙 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덮개물을 덮여놓으면 실제 우리 보이지 않잖아. 그럼 여기 빠져버리잖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함정이라. 이런 위험은 항상 어떻게 해? 위험의 1요소가 함정이에요. 기계 요소의 운동에서 트랩점. 이게 트랩이란 말은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점이 함정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래서 첫째, 손과 발등이 끌려 들어가는 트랩이. 손도 이렇게 프레스 작업할 때 끌려 들어가 있고 발도 때로는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위험 트랩이 존재하는 점이 있고
다침이나 이성운동 할 때 손과 발에 되게 쉽게 트랩돼요. 예를 들면 문 닫을 때, 문 열 때도 어떻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닫잖아. 이런 것이 바로 함정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근데 참고사항인데 이런 점이 있다. 5요소가.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요소는 충격이에요. 충격. 꽉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중인데 움직이는 속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왜? 고정된 물체에 사람이 맞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충돌이라 그랬죠. 재발생인데 충돌은 물건이 주체가 돼가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체가 내가 박는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바로 충돌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주체돼 가서 박는 거예요. 전봇대가 있잖아. 가면 갑자기 나한테 쫓아오는 경우 있다 없다. 있잖아. 근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전봇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 놓고 엄마한테 저는 엄마! 전봇대가 나를 박았다고. 와서 나를 그렇지 내가 가서 박은 그런가 오늘 충돌이에요. 또 좀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스팔트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충돌이에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 물체에 가서 박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충돌 때 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와서 물건이 박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용어로 낙하 비례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는데 갑자기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맞는 이걸 낙하 비례라고 해서 사람과 물체가 쌍방으로요. 사람도 물체가 서로 맞는 거예요. 사람끼리 물건끼리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접촉이에요. 접촉은 콘택트, 날카로운 물체, 연마체 또는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 또는 흐르는 절 위에 사람이 접촉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접촉 상태로 움직이는 정지해 있는 기계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위험이냐? 말림이나 얽힘이에요. 우리는 위험점에서도 우리 말림점 했죠. 말린 가공인 기계로부터 기계 요소와 가공물이 튀어나올 위험은 없는가? 그래서 말림점 얽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튀어나옴, 이젝션입니다. 기계 요소의 피가공제가 튀어나올 위험이 없는데 이거는 위험에 대한 오요소예요. 그러나 위험의 오요소는 별로 중요하죠. 이거는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위험점은요. 직접적인 나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요소보다는 바로 몇 가지? 6가지 위험점을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죠. 바로 이것이 기계 설비에 여기는 위험점이라고 되는 위험 5요소가 되겠죠. 첫째, 트랩이에요. 트랩은 닫힘과 열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벨트라든지 기어에 끌려 들어갈 수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트랩이니까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는 함정이라고 그랬죠. 함정. 우리말로 해서 함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격. 봐요. 기계가 날아와서 칠 거. 이건 대표적인 게 지금 세이프 같은 이런 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입니다. 접촉은 바로 뭐냐 하면 기계에 내가 접촉하면서 커터에 접촉하면서 내 손이 잘려갈 수 이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 회전부부에 어떻게 말림점이에요. 대표적인. 바로 여기는 드릴에 말릴 수도 있고 또 숫돌에가 접촉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 숫돌의 위험은요. 바로 이 깨지면서 튀어나옴요. 숫돌의 분열에 의해서 우발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설치된 작업대에 의한 트랩이 있을 때고 또는 불꽃이 비사이가 우발적인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위험 5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요. 안전난간입니다. 안전난간은 우리가 왜냐 그러면 항상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쪽은 벽면이면 한쪽은 우리가 손잡이가 있어요. 또 여러분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베란다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안전난간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시험 나올 것이 많으니까 몇 문제를 내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난간은 구조및 설치 요건인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추락이니까 바로 얼마요? 야, 2m 높이에서 주로 떨어지는구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안전난간을 알아두에 하나 있어요. 벌써 팁을 드립니다. 사람이 추락을 방지해 설치한 방호장치 한 가지 써라. 그럼 답이 뭐요? 안전난간이야. 근데 한강에서도요. 안전난간을 다리가 있는데 안전난간을 넘어와서 떨어지니까 죽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도요. 갑자기 그런 사람 있죠. 안전난간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망사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자살사고예요. 자살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공식적인 통계요. 34명이 죽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변할 수도 있겠죠. 없으면 하루에 34명입니다. 34명.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것이 첫 번째 알아둘 게 있어. 우리는 자살사고예요. 두 번째 산재사고예요. 요거 잘 바뀌어졌어요. 교통사고예요. 세 번째가 산재사고. 그리고 산재는요, 사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자살이 제일 많고,
두 번째 교통입니다. 세 번째 산재요. 그래서 안전난간은 뭐다? 추락을 방지한다. 하나 알아둬요.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예요. 안전난간을 만들 때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시험 문제 냅니다. 안전난간은 네 가지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첫째, 또 실기시험에도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네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특히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중간난간대, 발끝막이,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2번,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를 표면 이하 바닥면이라 하고 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은 얼마? 120cm 이하에 설치. 알아둘 게 있어요.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여기 바닥이라 그러면 여기 90cm부터 120cm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해서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반드시 90cm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 이게 두 개 설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90cm 이상 또는 너무 높아도 안 돼. 얼마? 120cm 이하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90에서 얼마? 120cm 사이가 되는 거예요. 90cm 이상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 120cm 이하예요.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 120도 포함이 되라는 데는 포함이 돼. 꼭 기억합니다. 그 결론은 뭐야? 90cm 이상이라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하에 설치하는 게 중간난간대와 상부난간대, 바닥면 등을 중간에 설치해야 하면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난간대 얼마? 2단 이상으로 하면 균등하게 해서 난간의 상하각이 얼마? 60cm 이하가 되도 이 말은 뭐냐? 120cm 이제 봐요. 여기 90이라 하면 이게 120이라 그러면 얼마? 여기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해. 중간난간 이거 얼마? 60cm. 그러니까 정중앙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 꼭 기억합니다. 이거 다시 좀 요걸 가지고 우리는 1항, 2항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꼭 기억합니다. 발끝막이판은요. 꼭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라. 꼭 기억 이 말이에요. 그 바닥편에 있다면 발끝막이편은 여기서 10cm 이상 해가지고 이런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출제됩니다.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할 거.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난간기둥, 상부난간,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다섯째, 상부난간대, 중간난간,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어떻게 평형을 유지할 것. 기억합니다. 난간대는요. 반드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돼요. 반드시 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2.7cm입니다. 안전난간의 임의 지점에서 임의 방향은 얼마? 반드시 얼마? 100kg 하중에 견디었어요. 이 장에서는요. 발끝말파이는 몇 cm 이상? 10cm 이상. 안전난간대의 지름 얼마? 2.7cm 이상. 안전난간은 임의의 지점에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중이 얼마? 100kg 이상.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야, 숫자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럭키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럭키세븐은요. 안전난간은 임의의 지점에 임의의 방향으로 얼마?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안전난간의 구정 요건이요. 바로 첫째 10cm 이상, 2.7m 이상, 100kg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과목인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었습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도 첫 번째 기계위험 및 안전조건이에요. 기계위험 안전조건을 한 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에는요. 방호에 대해서 할 거예요. 방호의 조건 또는 이걸 다른 말 기계의 방호라고 하는데 이 기계는요. 상세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아직은 개념이고요. 또 장마다 그 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예정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안전학교 100점 만점에 100점을 향하여 다음 강에도 함께 하겠습니다.